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 성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우야, 난데 통화 가능하냐? 괜찮아. 무슨 일인데 그래? 저기 말이야, 나도 참 어이가 없어서 너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전화한 건데 놀라지 말고 들어. 대체 무슨 얘긴데 그렇게 서두가 길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채림이한테 연락이 온 거 있지? 그게 뭔 말이야? 채림 씨가 너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네 말은 채림이가 너한테 전화를 해서 내 안부를 물었다 그 말이야? 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 걔 전화번호 당장 차단해버려. 그게 벌써 차단은 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대고 있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너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알았다. 근데 지금 내 근황에 대해서는 말한 거야? 당연히 했지. 상견례까지 다 끝냈고 곧 결혼할 거라고. 그런데도 계속 전화를 한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내가 보기엔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아 보이던데. 암튼 네 여친이 괜히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알고는 있으라고. 친구 성현이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현이와 통화를 하는 내내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 딱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까지 떨려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1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당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던 여친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했고 직업도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기에 나쁘지 않았고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모아서 대출 끼고 서울이 아주 오래된 소형 평수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친구 성현이 집안이 부동산을 하고 있었기에 제게 투자 겸으로 해서 하나 사놓으라고 했었거든요. 물론 대출을 많이 끼고 사긴 했지만 매달 갚아나가는 재미도 쏠쏠했고 어린 시절 어렵게만 살았었기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다는 게 그렇게나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워낙 없이 살다 보니 집을 사고 난 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였어요. 집을 산 뒤에도 돈을 아껴 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회사 선배에게 여친을 소개받고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우선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가족은 여친이 마음에 든다며 바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여친 부모님께 인사를 다녀왔는데요. 여친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하던 날 우리 누나가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렸던 것과는 다르게 여친 부모님은 아무것도 준비해놓지 않고 있었고 그 모습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애써 괜찮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친 엄마가 무슨 면접이라도 보듯 제게 물었어요. 일부러 음식 준비 안 했어요. 아직 결혼이 확정된 사이도 아니고 우리가 허락 안 하면 결혼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네. 여친 엄마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기에 제가 말까지 더듬었는데요. 그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여친 엄마의 입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기 그럼 이것저것 확인을 좀 해볼까요? 혹시 차는 뭘 타고 다니죠? 차요? 제가 차를 많이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작은 소형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얼마 안 들고 경비가 많이 절약돼서요. 소형차?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진짜 소형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고급 수입 소형차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국산 소형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국산 소형차라니. 그럼 나중에 바꾸기라도 할 건가요? 우리가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확히 대답을 해줘야 해요. 글쎄요. 현재는 불편한 게 별로 없어서 당장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여친 엄마의 행동에 조금씩 감정이 상해가고 있었기에 저는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입니까? 집은 몇 평이라고 했죠? 집은 24평인데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럼 혹시 대출도 끼고 산 건가요? 네, 당연히 대출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대출 없이 집을 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죠. 요즘은 결혼한다고 하면 시가에서 돈을 보태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저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비록 대출을 끼고 있긴 하지만 내 집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 채림이는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집에서 보태주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껏 우리 딸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일이지.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뭔가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보세요. 지금 우리랑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채림이랑 결혼을 안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여자랑 남자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요? 결혼은 남녀가 같이 하는 건데 왜 달라야 하는 거죠? 내가 소형차 타고 다닌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수준이 딱 그렇지 뭐. 내가 듣자 하니 엄마도 없다고 하던데 딱 그래 보이네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던 여친이 제게 통보하듯 말했어요. 선우 씨, 지금 가면 우리 진짜 끝이야. 얼른 엄마한테 사과드리고 빌어.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빌어야 하는 거야? 선우 씨 말 정말 이상하게 한다. 사실 우리 엄마 말 틀린 말 없잖아. 대기업 다니면서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사실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엄청 창피했어. 거기다 집도 대출 끼고 산 건데 거짓 은행거나 다름없는 거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이나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너랑 사귀면서 네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벌써 헤어졌을 거야. 그동안 내가 널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 그럼 진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여친이 놀란 듯 물었는데요. 진짜 놀란 듯한 여친의 모습에 혼란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여친이 우리 집에 인사를 오던 날 우리 가족들은 총 출동해서 여친에게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 보니 누나 매형이 전날부터 와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랬기에 여친 집에서 제게 그렇듯 행동을 했으니 제 입장에서는 많이 놀랍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게 왜 그렇게 흠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로 여친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여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스럽게만 느껴지던 마음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 뒤에도 여친은 제게 연락하고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는 엄마한테 빌고 다시 결혼을 진행하자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저 확고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기에 누나네 집에 가서 매형과 술을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는 물었어요. 매형, 여자친구는 제가 너무 오버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처남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기서 잘 나온 거야. 그런 집구석과 결혼했으면 처남 앞날이 처참했을 거야. 빨리 끝낸 건 처남이 잘한 거야. 그렇죠.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게 대체 뭐가 어떻다고 그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럼 땡전 한 푼 없는데 빚내서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면 무조건 좋은 건가 보죠?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더니 그날 갑자기 그러는데 그동안 창피했대요. 내가 보기엔 그 부모의 그 딸이라고 아마도 똑같을 거야. 암튼 빨리 결정하길 잘했어. 절대 연락 받지 말고 만나지도 마. 매형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전 여친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한 3달 동안 내내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물론 저는 모른 척 답변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여친을 소개해준 친구에게 들어보니 전 여친이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와 소개팅을 하고 잘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잘 됐다 싶었는데요.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제게 복수를 하겠다며 그 남자를 소개받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데 복수를 한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그저 상관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매형에게 매형 친구의 여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여친을 소개받던 날 매형이 제게 말했어요. 처남, 내 친구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거기다 내 친구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셔. 아마도 처남한테 정말 잘해주실 거야. 매형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한번 잘 만나볼게요. 그래, 그냥 편하게 만나나 봐. 그렇게 지금의 여친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여친은 정말 소탈하고 성격이 엄청 밝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소형차를 타고 다녔었기에 어느 날 제가 여친에게 물었어요. 저기, 내 차가 소형차라 창피하고 그렇진 않아? 차? 차가 왜? 아니, 소형차라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소형차가 어때서 그래? 난 그런 소형차도 없어서 뚜벅인걸? 그거랑 다른 거잖아. 다르긴 뭐가 달라. 난 진짜 상관없어.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 뒤에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양가 집안에 인사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먼저 여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 여친 부모님이 어찌나 반겨주시던지 그 진심이 그대로 느껴져서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또한 거실에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으셨는데요. 정말이지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여친 어머님이 저를 유심히 보고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더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여친 가족들은 제게 어떠한 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해맑게 웃어줄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요. 여친 어머니가 주방으로 가서는 뭔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까 보니까 잡채랑 양념게장을 잘 먹는 것 같길래 이것저것 좀 싸봤어요. 가져가서 아버님이랑 같이 먹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괜찮아요. 천우 씨가 너무 예뻐서 주는 건데 안 받을 거예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난 인성 좋은 사람이 제일로 좋더라. 여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반찬통을 건넸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아마도 전 여친네 가족들에게 모욕을 당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 싶네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기에 미처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는데요. 내가 이래봬도 음식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거든요. 앞으로 선우 씨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를 한 뒤 여친 집을 나섰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좀처럼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거기다 그날 집에 가서 여친 어머니가 싸준 음식으로 상을 차려서 아버지와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정말 맛있구나. 니들 엄마도 음식 하나는 참 잘했었는데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 주셨구나. 맛있는 음식만 보면 니들 엄마가 생각나. 이렇게 귀한 음식을 보내주셔서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려라. 이제야 네가 진짜 네 짝을 만난 모양이구나. 아버지가 연신 감탄한 채 말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여친이 우리 집에 인사를 왔는데요. 그날도 역시 누나 매형이 전날부터 와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집에 들어서던 여친을 봤는데 뭔가를 잔뜩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게 뭐야? 아, 그때 아버님이 게장이랑 잘 드셨다고 하니까 엄마가 반찬을 좀 해주셨어. 우리 엄마 취미가 음식 만드는 거잖아. 오늘은 이걸로 식사해도 될 것 같아. 고맙고 미안해서 어쩌죠. 그렇잖아도 내가 음식을 잘 못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네요.
음식 준비를 하던 누나가 음식을 받아들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도 좋았고 가족들도 여친이 마음에 드는 모양인지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누나가 여친의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결혼 이야기가 끝난 상태라 모두가 편한 마음으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화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어느 순간 누나가 여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 동생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사돈 어르신이 엄마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게 어찌 보면 흠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예쁘게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누나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으로 약간은 울먹이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다고요. 사실 저도 어릴 적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누구보다도 그 심정 잘 이해합니다.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 그런 건 아무 문제 될 것도 없더라고요. 사람 심성만 착하면 됐지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애들끼리 마음만 잘 맞으면 그보다 더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보자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친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와 누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마도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 뒤 우리는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 것인지 뭐 하나 막히는 게 없이 척척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친구 성현이에게 그런 연락이 온 거였어요. 아마도 제가 전 여친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리자 제 친구인 성현이에게 연락을 한 듯 해보였습니다. 제가 곧 결혼을 할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여친이 계속해서 저와 연락을 하고 싶다고 했다니까요. 성현이가 걱정스레 제게 말했어요. 선우야, 지금 나한테 전화 바꿔가면서 계속 연락하는데 왠지 느낌이 안 좋거든? 너 곧 결혼해야 하는데 괜시레 방해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이야. 연락 한번 해서 쐐기를 박던지 해라. 진짜 내가 쌍욕해줄까 하다가 괜히 너한테 피해갈까봐 꾹 참았다. 알았어.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라며 말을 하다가는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두 번 다시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정말 통화를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전 여친에게 전화를 했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만나자는 거였어요. 물론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했지만 워낙 막무가내로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왠지 모를 불안감마저 엄습해 올 정도였어요. 혹시나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결혼식에 초라도 칠까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전 여친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으니까요. 결국 다음날 전 여친을 만나러 한 카페로 나갔는데 제가 차를 주차하고 카페로 들어가자마자 전 여친이 벌떡 일어나 반겼어요. 선우씨, 여기야. 우리가 이렇게 만날 사이도 아니고 나 바쁘니까 빨리 얘기해. 알았어. 근데 선우씨 차 바꿨어? 아, 차. 우리 매형이 나 결혼한다고 선물로 사주더라고. 뭐? 매형이? 나랑 결혼 얘기 나왔을 때는 그런 것도 없더니 좀 웃긴다. 그게 말이야. 너랑 헤어지자마자 우리 집이 엄청 잘 되더라고. 아니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유미를 만나자마자 모든 게 다 잘 풀린다고 해야 하나? 암튼 매형 사업이 엄청 잘 돼서 차도 하나 뽑아줬어. 유미라고 하면 여친? 여친이 아니라 이제 곧 내 아내가 될 사람이지. 저기 선우씨, 그래서 말인데 나 그동안 선우씨 생각 진짜 많이 했어. 둘러봐도 선우씨같이 착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선우씨 차도 바꾸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도 바로 허락해 주실 거야.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너랑 왜 다시 만나? 네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 너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아니지, 네 얼굴 보는 거 자체가 소름 끼쳐. 선우씨, 전에는 나한테 그런 말 절대 안 했잖아. 무섭게 왜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너랑 사귈 때는
여자들이 다 너 같은 줄 알았어. 네가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 근데 말이야, 알고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 우리 유미는 집안이 꽤 잘 사는데도 꼬박꼬박 자기 월급 모아서 돈도 꽤 많이 모아놨더라. 그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유미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네. 난 요즘 말이야, 그때 니네 엄마가 나한테 큰 모욕감을 줘서 너랑 헤어지게 해줘서 니네 엄마한테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야. 니네 엄마가 날 다시 살린 거나 다름없거든. 그리고 내가 살던 서울 아파트 지금 엄청 올라서 그거 팔고 우리 유미 회사 근처 경기도 신도시에 40평대로 이사갈 생각이야.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준 니네 엄마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줘라. 그게 너무 고마워서 커피값은 내가 낼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소름 끼치니까. 전 여친만 홀로 남겨두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사실 전 여친에게 그런 말을 꼭 하고 싶기도 했는데요. 전에 전 여친 엄마가 제게 그토록 함부로 말을 할 때 오히려 저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전 여친도 똑같이 겪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카페에서 뒤를 돌아 나가는 저를 보며 전 여친이 비명을 질러댔어요. 가만히 보니 뭔가가 많이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이 글을 빌어 전 여친 엄마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제게 막말을 해줘서 정말로 감사하다고요. 그 뒤 전 여친은 계속해서 선을 보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이 돈 많은 남자만 쫓아다니니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부디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